세계 해양 깊은 곳의 80%가 오늘날까지 숨겨져 있어요. 그건 바다가 지구 표면 70%를 덮고 있고 우린 그중 작은 일부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린 바닷속 약 5km 깊이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. 그러니 야생동물에 관한 가장 최근 발견들이 바다에서 나온 게 놀랄 일도 아니죠. 제 말은 탐구할 게 많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지니 돈발상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상어종처럼요. 또는 올해 초 호주에서 우연히 발견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긴 동물인 47m 길이의 해파리처럼요. 북극해와 남극해 어디선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. 서리꽃이라고 불리지만 식물이 전혀 아니에요. 얼음 결정체일 뿐이죠. 서리는 갓 생긴 해빙의 표면에 있는 얇은 층을 간신히 깨고 나온 긴 줄기의 식물에 자라요. 하지만 서리꽃이 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. 안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걸 작은 임시 생태계로 만들죠. 지구에 보이는 표면에만 화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. 해저 화산은 주변의 야생동물에게도 똑같이 지장을 주고 있어요.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가 맞다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화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. 그 대부분은 평균 수면 아래 2600m 아래에 있죠. 강력하고 때로는 위험한 소용돌이인 멜스트롬은 오늘날까지 선원들에겐 악몽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. 멜스트롬이 타 소용돌이와 다른 점은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강력해서 대형 선박을 엄청난 곤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.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나루토라고 불리며 아와지 섬 근처에 있어요. 조수는 하루에 2번 시속 13에서 19km로 들어오고 나가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중 하나죠. 타이타닉의 침몰이 빙산을 유명하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죠. 그렇죠. 가끔 이 빙산들은 색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어요. 갈색, 검은색, 녹색,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일 수 있어요. 당연히 줄무늬 빙산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자연적인 이유로 색을 얻게 돼요. 예를 들어 이 푸른 것은 얼음이 녹았다가 아주 빠르게 다시 얼면 생겨나요. 빙산에 녹색 줄무늬가 있다면 아마도 그 안 어딘가에 녹조가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. 갈색, 노란색 또는 검은색과 같이 더 흑빛이 도는 다른 색들은 바닷물이 얼기 전에 들인 퇴적물같이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. 2019년 3월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발견된 가장 황당한 현상 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. 수중 화산 중 하나를 탐험하는 동안 뒤집힌 작은 호수 같아 보이는 걸 보게 됐죠. 적어도 해수면 아래 1980m였어요.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어서일 거예요. 알고 보니 그건 거꾸로 된 웅덩이에 있던 액체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불과했어요. 160도까지 올라가고 유황과 금속과 같은 강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져서 착시 현상을 가능케 했죠.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도 물속에 안전히 잠겨 있어요. 이것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물의 일부인 덴마크 해협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. 여러분에게 갑자기 아가미가 생겨 그곳으로 다이빙해서 물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면 수면 아래 610m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러다가 3050m 깊이로 떨어지는 일련의 폭포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2011년 스웨덴의 보물 사냥꾼들이 발트해 해저에서 이상하고 신비하다고 묘사한 물체를 발견했어요. 타원형의 특이한 계단 형태를 하고 있었죠. 그 발견을 한 팀의 대표는 그게 수만 년 전 심지어 아틀란티스라는 수중도시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가정했어요. 그 물체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게 일반적인 빙하 퇴적물이거나 다른 자연적인 형성물이라고 믿지만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해요. 괜히 그걸 흑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. 유럽 남동쪽 끝에 위치한 이곳은 바다 연기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바다 표면에서 나오고 있는 증기예요. 이것은 바닷물의 습도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수면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중화시켜 이 증기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요. 만약 일몰과 일출이 있는 동안 바다 표면을 확인한다면 운 좋게 녹색 섬광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. 왜냐하면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거든요. 이것은 지구대기의 자연적인 프리즘 효과 때문에 일어나요. 일몰과 일출 동안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여러 색으로 나뉘는데 이 과정이 마치 물에 의해 녹색 섬광이 방출되는 것처럼 보여요. 적조는 여러 번 일어나며 그걸 보며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해요. 이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조류 대증식이에요. 바닷물의 조류의 빠른 성장이나 증식이 있을 때 일어나죠. 이 해조류가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질 때문에
새, 동물, 그리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니 이걸 경험하게 된다면 물속으로 뛰어드는 걸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. 문어와 오징어는 다른 바다 생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심장이 3개예요. 발렌타인데이는 아주 특별하겠는데요. 이런다고 더 로맨틱해지진 않지만 이들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이 3개의 심장이 필요해요. 온몸의 순환을 돕는 하나의 주요 심장과 아가미 근처에서 펌핑하는 걸 책임지고 있는 2개의 심장을 갖고 있죠. 3개의 심장과 8개의 팔로 문어가 여러분을 안을 때 진심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.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돌고래들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. 특히 큰 돌고래는 사람 이름 같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휘파람을 가졌어요. 다른 돌고래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종류의 휘파람을 발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다른 이름을 배울 수 있어요. 태평양 깊은 곳에서는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비한 노래하는 고래가 있어요. 그들은 이 고래를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불러요. 왜냐하면 이 고래가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어떠한 흰긴 수염 고래보다 훨씬 높은 음조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연구원들은 그 이상한 곡조가 사실은 짝을 찾는 걸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. 보통 흰긴 수염 고래도 자신들만의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심장이 1.5m 이상이에요. 또 폭이 약 1.2m고 무게는 181kg 이상 나갈 수 있어요.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의 심장은 대략 주먹 크기예요. 그러면 작은 거겠죠? 우리가 벌써 바다 생물에 좀 겁먹었다는 건 아니지만 있죠. 상어는 때로는 수천 개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냥 1000이나 2000 정도가 아니에요. 정확히 말하면 평생 동안 3만 개예요. 네, 상어 치과 진료비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. 꼭 씹어봐야겠어요.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실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을 아직 식별하지 못했지만 곧 바뀔 것 같아요. 여러분 새끼손톱보다 더 작은 해파리가 벤자민 버튼에 살아있는 화신인 것 같아요. 그건 해파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극도로 배고프거나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전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. 불사 해파리라는 별명을 얻은 게 놀랍지도 않네요. 우린 이 종에 대해 수백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이들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. 우린 그게 어떻게 퇴행하고 다시 성장하는 세포를 만드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동물과 인간 모두의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을 거예요.